지금 민주당이 177석입니까? 박병석 예. 의장 빠졌으니까 이제 176석인데 의장이 빠지나 마나 똑같습니다. 예. 아, 문희사가 안 봤습니까? 그러니까요. 오히려 의장이 상정하고. 중립으로 국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당지 당적을 떠나라 그랬는데. 당적을 떠났는데 오히려 더 앞장을 섰잖아요. 저번에 뭐 선거법하고 전부 다 성전 직권 상정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177석을 얻어놔갖고 거기에 도취가 된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또 정말 보통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. 근데 판사 출신이 그러니까 더 나는 이해를 못 하는데 이수진 의원이라고 있잖아요. 예, 알고 저 있습니다. 나경원 의원을 이긴 사람. 예. 거기는 이제 처음에 동작동 현충원에 있는 뭐 친일파가 자기들이 규정한 파내라고 뭐 파멸을 하더니 예. 같은 판사끼리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예. 그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. 그래갖고 지난 4일에 김연학 부장판사라고 김연학 예,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 인사총괄 했습니다. 인사를 총괄한 거. 그분이 가서 이제 좀 이수진 판사가 3년을 다 재판연구관 안 보내고 2년 간 것은 좀 능력이 좀 부족한 것이 판가름 난 거지 무슨 사법농단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건 아니다는 투로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? 사실관계를 증언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고얀 해가지고 어디 국회의원 앞에 그래가지고 뭐 탄핵을 하고 그거 맞는 얘기입니까? 탄핵 감인가요? 우선 있죠. 대법원에 이제 재판연구관을 했는 것 같아요. 예. 이수진 판사가. 우리 뭐 예, 저도 했지만은 예. 저는 무수한 사람들은 그거 간다면서요? 임기를 채우고 나왔는데 예.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수진 판사는 지금 뭐냐 하면은 자기는 능력도 있었고 일도 잘하는데 어떤 그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거야. 그걸로 인해서 3년 있을 걸 2년 만에 내려왔다. 밑으로 내려왔다 이건데요. 이게 저도 뭐 연구관 했지만은 연구관 가는 거는 이 사법연수원 성적이 이제 연구관까지 따라댕겨요. 네. 쭉 그걸로. 그러니까 판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법연수원 성적이 나빠지 계속 지방 돌고 이러면 연구관 잘 안 시켜줘요. 그래가지고 아마 이수진 판사 내가 추측하건대는 사법연수원 성적은 그런 대로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 동기 중에서 연구관 갈 만큼 성적이 됐던 것 같아요. 그렇겠죠. 갔는데 결정적인 거는 대법원 연구관 하면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나요. 아, 그렇습니까? 왜냐하면은 대법원 사건이 전부 다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사건을 상고심에서 이렇게 심리하는 거잖아요. 연구관들이 전부 다 보고 검토 판결문 초안 이런 걸 전부 작성해 드리는데 대법관님 보시면 다 알죠.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도 농담을 했어요. 멸실 후 재건축이라고. 그게 뭐냐 하면은 연구관이 보고서를 쓰고 판결문 초안을 잡아왔는데 이게 전혀 아니야. 그러면 능력 있는 대법관님은 그걸 전부 없애고 본인이 멸실 후 재건축. 우리 이제 많이 하는 박재윤 대법관님, 돌아가신 손지열 대법관님, 대법관님 중에 탁월한 분들인데 그런 이야기 했는데 거기에서 대법관들 본전이 다 드러나. 연구관들. 예.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수진 판사가 어떻게 연수원 성적은 괜찮아서 갔지만 이게 보고서가 아닌 거예요, 이게. 도저히. 대법관님으로서는 있죠. 연구관이 좀 잘못되면요. 고생하겠네요. 본인이 고생해, 본인이. 그러니까 본인이 고생을. 연구관이 3명 있어요. 한 대법관님 밑에. 부장판사 출신 연구관 하나, 부장판사를 한 1, 2년 하고 온 연구관, 그 다음 고등법원에서 올라온 연구관 둘, 이렇게 뒀는데, 대법관님이 제가 있을 때, 그때 2001년이니까 벌써 20년 전인데도 2주에 70건 한 분이. 완전히 이건 경무예요, 경무. 살인죄이네요. 그런데 이걸 연구관이 제대로 못 해주면은 진짜 대법관이 고생해 못해요. 버리겠네.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이수진 의원은 뭐 또 명예훼손으로 또 뭐 공부 못했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은 만일에 김연학 그 판사 말이랑 요걸 종합해 볼 때 그렇게 추측한다는 거지. 제가 현장에 본 건 없으니까 아마 능력이 안 된다. 그래서 내려갔을 건데 마치 본인은 이번에 국회의원 나오고 모든 걸 하면서 민주투사로서 법원 내의 그럼 사법 개혁을 아주 앞장서 이렇게 투쟁하다가 불이익 받고 나온 걸로 되어 있잖아요. 예,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런 부분 저게 제가 아는 그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하고 제가 어디 시골 지원에 지원장 하신 분인데 법학 박사예요. 네. 그리고 그 아주 공부도 잘했고 서울부대 나오면서 근데 그분이 고등부장이 안 됐어요. 동기들 되고 나서 10년 후에 됐는데 왜 안 됐냐면은 연구관하고 할 때 보고서는 안 올렸어요. 맨날 책 쓴다고. 그 대법관님으로서 무지하게 화가 난 거예요.
연구 보고서를 올려야지 뭘 판결을 선고할 네. 건데. 예. 그래가지고 이분이 법학 박사에 독일 박사에 그것도. 근데 보고서 올라와야지. 그렇죠. 그래 그런 식으로 대법원 가서는 자기 실력이 어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법관님이 한 나라의 진짜 최고법원 아닙니까? 판결을 잘하도록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걸 태만히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. 근데 그래 이수진 판사에 대해서 지금 김연학 판사 말이 맞다면 이거는 그렇게 됐을 것이다. 그러니까 민주개혁이란 사법개혁하고는 전혀 관계없을 가능성이 많다.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김연학 판사의 말이 맞든 안 맞든 네. 법원에 가서 그런 증언을 했다고 국회에서 탄핵해버리겠다? 아니 그거는 제가 대답을 안 한 게요. 지금 말씀하신 게 탄핵 사유에 하나도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말 한 거는 정말 아까 우리 얼토당토하는 말 있잖아요. 뭔가 제가 답을 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, 이걸. 예. 아니 판사가 특히 인사 담당관이면 법원에서 사실 행정처에 인사 담당관이 행정처 판사 중에도 최고 엘리트입니다. 아 그렇겠죠. 예, 예. 인사총괄 김경수 재판했던 성창호 판사, 그것도 인사 담당관 했어요. 예. 그 최고의 판사들인데,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있죠. 엉뚱한 소리, 진짜 현직 국회의원 대상으로 해가지고 하겠습니까? 예, 그러겠죠. 예, 그 사람도 다 이 평가받은 거 가지고 하는 건데, 그래서 그게 맞든 틀리든, 그걸 탄핵 운운하는 건 마치 내가 칼자루 쥐었으니까 나한테 꼼짝마 이거하고 똑같은데. 일단 그럼 이수진 의원의 얘기는 어불성설로 그 말이 치부를 해버리십니다. 말이 안 되는데요. 탄핵 사유라는 게 법관이 탄핵 사유 있지 않습니까? 우리 박근혜 탄핵 받지만 범죄를 저질렀거나 직무상의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직무를 아주 태만히 해가지고 판결을 갖다 거꾸로 하거나 무죄할 걸 유죄하고 유죄할 걸 무죄하고 원고 승소를 피고 승소를 하고 이런 거 그게 막 계속돼가지고 업무 수행이 도저히 안 될 때 하는 거지. 법원에 나와서 자기한테 불리한 증언한 게 탄핵 사유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, 세상에? 근데 요새 법원을 아주 우습게 하는 이제 또 최강욱 의원 이 사람도 또 변호사 출신 아닙니까? 아니, 재판 받다가 나 일이 좀 바빠서 내가 지금 열린민주당 당대표 기자회견한다고 뭐. 기자회견도 아니고 간담회입니까? 간담회입니까? 아니 의원 3명 있는데 뭐 기자들도 잘 안 가요. 무슨 기사거리가 됩니까? 뭐 위성정당에. 그 차 한잔 먹으면서 그냥 아무 영양가 없는 얘기하는 거예요. 네. 거기서 무슨 전국을 쥐락펴락할 그런 가능성이 없는 정당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힘이 없으니까. 그런데 그렇게 해도 되나요? 요새는 그냥 우습게 하는 거야. 아까 뭐 판사들을 알기를 뭐 검사들이 뭐 준다고 하더니 이제 변호사까지 국회의원이. 우리 변호사니까 가시면은 그래도 아무리 내가 판사했더라도 판사님 앞에는 딱 아이고 최강욱 국회의원 돼서 그런가? 최강욱 의원이 아까 변호사라 그러셨는데 이 변호사 중에서 네. 사법시험 출신이 있고 군 법무관 출신입니다. 법무관입니까? 네. 사법시험 아니고? 군 법무관 출신인데 그래서 그렇구나. 그래서 그렇지는 군 법무관 출신 중에도 훌륭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. 우리 법원에도 군 법무관 대령 출신인데 아주 사람 괜찮더라고요. 그런데 이 최강욱 이 양반은 이 군 법무관 출신들이 이렇게 좀 되면 좀 달라지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본인으로서는 사실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 이 대접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. 알면은. 예. 특히나 또 더 이상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이 될까봐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, 그래서 많이 서름을 당했을 가능성도 있어요. 군 법무관 출신 변호사들이.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해가지고, 근데 지금 국회의원 됐거든요. 청와대 행정관 했고. 비서관인가? 비서관이죠. 제일 센 공직기관 비서관을 했잖아요. 하고 나니까 어떻게 줄 좀 조국 이쪽으로 잘 잡아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검사들 뭐 인사 다 거기서 해버리고. 그래 국회의원 딱 되니까 자기가 옛날에 변호사하면서 맨날 찬밥 대우라고 그랬겠죠. 본인 생각은 남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도 이 자격지심이 좀 있거든요. 그래 했는데 국회의원 되고 공직기관 비서관 하고 나니까 검사들이 보진 않았지만은 얼마나 청탁 전화도 많이 했겠습니까? 그렇죠. 자기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번에 국회의원까지 되고 하니까 그리고 177석 위성정당 아닙니까? 그 정도가 아니고 대통령이 전화 딱 해서 축하한다고 하고 앞으로 400가게 우리 손잡고 같이 일합시다 하고 그러면은 7분이나 얘기했어요. 그러면 본인이 옛날에 참 와, 이렇게 된 거죠. 변호사 할 때는
앞에 판사한테 가서 저는 부장판사 출신이라도 지금 판사 앞에 가면은 속에서 이렇게 목에까지 말이 올라와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. 그게 왜냐하면 판사 신기를 거스리면은 아니 제가 재판 당사자 같으면 뭐 저야 불이익 받는 괜찮은데 우리 의뢰인이 불이익 받을까 네, 그렇게 봐. 되죠. 그 사실은 판사 중에는 재판 진행을 좀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. 대부분 잘하지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. 왜냐하면 판결이 일단 나버리면은 우리 의뢰인한테 불이익 법정 구속되거나 하면은 근데 그 이 최강욱 의원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지내오다가 너무 큰 권한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쥐니까 사실 법관 앞에서 왜냐하면은 재판 기일이란 거 있죠. 우리 2시로 기일 지정되잖아요. 그러면 4시, 5시까지 아무 약속 안 잡습니다. 왜냐하면은 다 그러겠죠. 내가 재판을 갔는데 앞에 사건이 밀리잖아요. 증인 오후 사건 특히 그러는데 증언이 길어지거나 하면 제가 개업해가지고 그 다음에 서울 동부지법에서 형사재판 갔는데 오후 4시 사건인데 몇 시에 한 줄 아십니까? 저녁 8시에 했어요. 아, 그래요? 그 앞에 그 재판 길어졌구만요. 판사님이 아주 꼼꼼하고 아주 고등부장 되고 대법원장 비서실장도 한 분인데 정말 훌륭한 분인데 말을 잘 들어주고 이러니까 오만 주장을 다 하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사들은 오후 재판 잡히잖아요. 2시, 3시, 그러면 4시. 일정을 일대 안 오후에는 안 잡습니다. 오전은 그래도 좀 나아요. 오전에 정신심을 안 하니까. 그래도 오전도 늦을 때 많아요. 그래서 그러면은 최강욱 의원이 있죠. 몇 월 며칠 기일 그 하면 다 알아요. 그게 한 달 후에 잡고 그리고 본인도 그 기일 잡을 때 다 그 압니다. 그 뭐 그날 일정 딴 거 있으면 판사님이 이야기를 해요, 보통. 그날 저 같은 경우는 방송 이야기는 못하지만 딴 재판이 있거나 이러면은 그러면은 그날 오후는 비오는 게 예의고 그거는 갑자기 간담회 생긴 거 아닐 거란 말입니다. 그렇겠죠. 네. 그리고 간담회가 설사 있다 하더라도 이게 자기 그 형사재판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? 그럼요. 판사가 자기 생사 여탈권을 아니 뭐 자기는 뭐 지금 업무 위기에 의한 업무 방해일 겁니다 아마 공범으로 돼 있을 건데 조국 교수하고 그 판사가 법정 구속하면 하는 거예요. 그 징역형도 있고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건 뭐 그만치 중요한 일이 없잖아요. 자기가 뭐 억울하다고 무죄라고 지금 펄펄 뛰고 있는 사건에 거기에서 판사님한테 기자 간담회 있으니까 그게 그날 오전에 잡힌 것도 아니고 수십 일 전에 잡혔을 건데 그거는 판사를 갖다가 법원을 지금 이 여권의 그 진짜 변호사 출신 판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지금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. 또 하나는 그동안 뭐 지난번 한명숙 전 총리 문제는 한번 깊이 있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이게 현안이 돼서 그런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수사 위증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팀을 구성을 해서 과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라. 이렇게 특별 뭐 지시 비슷한 것을 내렸네요.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교도소에 있는 것 같은데 그 최모 씨라고 2010년 수사 당시 그 재판 당시에는 말하자면은 한명숙 전 총리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검찰이 시켜가지고. 그런데 검찰이 불러갖고 위증을 자꾸 교사해가지고 위증했다고 이번에 최근에 법무부에다가 진정서를 냈잖아요.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? 이게 누가 뭐 좀 그쪽한테 압력을 넣은 거 아니에요? 아니 그러면은 한명숙 총리가 진짜 뭐 그때는 물론 이명박 대통령 때지만은 그래도 일국의 총리를 지낸 사람입니다. 그러면 그때 이야기 하겠죠. 했어야죠.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무슨 군사 저게 뭐 별달다가 전두환 대통령급의 어떤 그런 사람도 아니고 했어야죠.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세월이 많이 바뀌니까 갑자기 나와가지고 위증을 했다 자기가 스스로. 그럼 자기는 위증죄인데요. 근데 그거 떠나서 윤석열 총장이 왜 그걸 했을까?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지금 하더라도 지금 10년 전의 일 아닙니까? 진실을 밝히기도 힘들고, 그 다음 제가 볼 때 그 검찰이 아무리 아까 공명심 이야기 했지만은 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
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지는 몰라도 한명숙 총리까지 검찰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증언까지 조작해가지고 이 사람을 할 만한 인물인지 또 그럴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그걸. 그럼 딴 증거도 지금 많은데요. 만일에 지금 감옥에 있는 최모 씨, 이 사람 증언뿐이라면은 뭐 검찰이 어떤 자기 충성심에 의해서 위증을 해가지고 하겠다 하지만은 지금 그 한명숙 동생 총리한테 전세 자금 간 거 다 드러났어요. 그거는 계좌 추적으로. 그러니까 이 사람 증언이 없더라도 충분히 유죄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. 근데 워낙 부인하고 일국의 총리를 지냈으니까 좀 더 신중하게 하고자 최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서 이야기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금 조사한다고 위증이 드러나지는 않지만 만일 또 윤석열 총장 지금 안 그래도 사면 초과인데 만일에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안 하겠다 뭐 좀 소홀히 하면요 지금 최강욱이부터 저 문재인 대통령 전화까지 사법개혁 검찰개혁 열심히 하라 했다는데 난리 납니다 이거. 결국은 조국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우리를 조사하고 그다음 자기들한테 불리한 거는 아예 수사조차 안 한다. 위정죄가 이게 공소시효가 지났는 같은 느낌이 드는데 10년 전이면은 공소시효가 7년 정도 될 것 같은 제가 찾아보지 않았지만은 그걸 이제 지금 조사한다는 거는 뭐 위증으로 기소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제 사실관계를 밝히자 이 취지 같아요. 그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좀 자신감이 있는 모양이네. 조사해봐도 그런 일 없다. 네, 없다. 자신도 있고 괜히 안 했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앙앙거리는데 안 했다가 이게 그 편파적인 수사니 뭐 그 지금 윤석열 총장 장모도 지금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해라. 해가지고 깨끗하게 밝히고 더 이상 떠들지 마라. 이건데 아이고 참 집요합니다. 그러네요. 마지막으로 아까 이수진 최강욱 의원 얘기도 나왔는데 요즘 이 판사들의 분위기가 어떤지 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또 7월 달에 공수처도 발족한다고 해서 좀 법원 내 분위기가 김명수 대법원장 이후에 좀 친여 성향을 띠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좀 쫄아든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는 게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윤규근 경찰총장 경찰총장이라고 청장이라고 그랬죠. 경찰총장입니다. 청장이라 그래야 되는데 여기도 무죄 판결이 나오고 정경심, 조건 뭐 이런 사람들 다 석방될 때도 우리 판사들이 왜 이러나 했는데 신라진 수사에서도 물론 뭐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했으리라고 보지만 신라진 수사의 핵심은 그 경영진들이 무슨 주가 조작을 했다든가 뭐 주가 그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뭐 많은 이익들을 얻었다는 게 아니고 그 핵심은 아니고 권력층 소위 부산 인맥들 그런 사람들이 그 신라전에 돈을 투자했다가 거액을 빼먹었다 뭐 이런 것들이 시중에 받아하니까 수사를 했는데 어쨌든 뭐 검찰에서 나온 거니까 아직 뭐 법관까지는 아니고요. 그렇습니까? 이게 뭐 그런 게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검찰에서 내렸는데 뭐 이 재판소에 늘 법원에 들어다니시니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까? 아니 그거는 제가 그 마지막으로 판사할 때 2010년인데요. 그때도 이미 분위기는 이게 젊은 판사들은 다르더라고요. 이게 나이 든 판사들하고 생각이 다르더라고요.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교조 시대 지내온 판사들이 이제 정교조 교사들한테 교육받고 이런 사람들이 판사가 많이 되면서 그리고 이 밖에서는 판사만 되면 참 좀 더 뭐 태어날 때는 금수저는 아니지만 금수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선물 받은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까? 근데 판사 사이에도 이게 사실 갈등이 꽤 있습니다. 진짜 잘 나가는 판사 있고 평생 뭐 그냥 이렇게 맨날 조그만 사건만 하는 끝나는 판사가 있고 그래서 이게 어릴 때 그 경쟁이 있고 커서 경쟁이 있고 법관 사이 경쟁이 있고 다 경쟁이 있어요. 어느 사회든지. 그런 경우에 이 소장 판사들은 대체로 좀 우리도 젊을 때 좀 반항적이었잖아요. 기성 그렇죠. 권위에 반항하고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 88년에 그
박시환 대법관. 예, 예. 그때 의정부 법원의 단독 판사고 저는 배석 판사였는데 무슨 그 연구회 예. 할 때 뭐 그리고 김용철 대법원장 그때 연판장 돌려가지고 소장 판사들은 대거 참가했어요. 그 연판장에. 근데 부장 판사님들 되게 뭐라 그러시더라고. 그런 식으로 예. 지금 이런 그때 그 유신 말기, 그 다음 그 80년대, 90년대를, 그 다음 정교조를 지나온 젊은 판사들은 그 사람이 자꾸 법원에 이제 그 중간 관리층 올라가면서 이게 사실 이게 이 보수에 대한 네. 반감이 크더라고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분들이 어떤 뭐 재판을 뒤집고자 뭐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닐지라도 성향 자체가 이제 우리 사법부도 상당히 진보적이 돼가고 있다. 그건 아시고 있어야 된다. 국민들도. 그러니까 보통의 민사재판, 보통의 형사재판, 절도 뭐 이런 폭행 이런 거는 관계없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. 예. 거기에 대해서는 시각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거는 명백히 있어요. 어쨌든 정치적 성향을 띤 재판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본인이 좀 뭐 민감한 이수진 최강욱까지 국회의원 되려는 생각이 없더라도 나는 이 사람들이 한 행동이 민주적이라고 본다. 예. 이런 생각을 가진 판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. 그래서 앞으로 아마 고 교수님 연세가 드셔가지고 좀 그러신데 깜짝깜짝 놀랄 만한 판결들이 앞으로 이 젊은 판사들이 계속 부장되고 하면서 꽤 나올 것 같다. 그러니까 그게 조금 걱정입니다. 이 사법부가 그 다른 정치권 이런 게 한쪽으로 기울더라도 예.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사법부마저도 이 한쪽 편으로 자꾸 기울어진 운동장식으로 가버리면은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법치국가라 그러면 법을 제대로 해석하는 게 법치국가거든요. 법을 제대로 만드는 것도 법치국가지만 이 법을 제대로 해석하는 판사, 검사들이 있는 것도 중요한 법치주의 실현의 한 원칙인데 이 법 해석을 하는 판사, 검사들이 예.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을 때 법도 지금 그 무슨 아까 금지법만 만들었지만 법도 그렇게 엉터리 만드는데 헌법재판소도 지금 많이 기울어져 있죠. 예. 그러니까 완전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이죠.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 법은 아니지만 상당히 문제 있는 법을 법관들이 어떻게 해석을 잘 해가지고 균형 있게 해가지고 균형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거 안 되면은 이제 우리 사회는 계속적으로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예. 네, 시청자 여러분. 최근에 일어났던 여러 현안들에 대해서 여상원 변호사님이 아주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. 얼마 전 조국 재판의 증인으로 나온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의 그 이모 청와대 특감반원, 지금은 전 특감반원입니다만은 이 사람이 나와서 유재수를 감찰을 하고 있는 와중에 위에서 감찰 중단 지시가 내려오더니 유재수가 그 이후에 민주당 국회 1급 전문위원으로 가고 이어서 부산경제부시장으로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고 참 세상이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. 정말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은 참 희한합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네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